K9 자주포 15초의 세발, 사거리 54km.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검증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70%를 쓸어가는 이 K9에 들어가는 포탄, 전부 딱 한 회사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그 회사 회장 아들 군대 안 갔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 회사를 살리려고 국민 세금으로 50년 키운 방산 기업을 팔려 합니다. 열받지 않으세요? 풍산, 들어보셨나요? 구리 회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의 75%가 탄약에서 나와요. 소총탄부터 K9 자주포용 155mm 포탄까지 우리 군이 쓰는 탄약이라는 탄약은 전부 이 회사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국가가 법으로 진입을 막아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조인지 아세요?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고요. 국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정부가 이 회사를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경쟁자 못 들어오게 막고 납품 단가 보장해주고 망해도 국가가 살려주는 구조를 50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키워준 독점이에요. 그 덕에 지금 풍산은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K9가 폴란드에 600문 팔리면 포탄 납품 계약이 자동으로 따라가요. 폴란드향 포탄 계약만 8,299억 원, 루마니아 수출까지 더하면 납품 규모는 조 단위입니다. 2025년 방산 매출 1조 6천억 원,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에요.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는 지금이 이 회사 역사상 가장 잘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회사를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요? 아닙니다. 기술이 딸려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한 가문의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의 뿌리에는 16년 전 내려진 선택 하나가 있어요. 군필 납세자라면 이 이야기 그냥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설계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류진 풍산 회장에게는 장남이 있습니다. 류성곤, 영어 이름 로이스 류, 1993년생이에요. 이 청년이 군 입대를 앞두고 2010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만 18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군대를 피한 겁니다. 18살짜리가 혼자 내린 결정이었을 리 없어요. 아버지의 설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16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회사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됐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고요? 대한민국 방위산업법이 외국인의 방산기업 경영을 막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방산업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 취급인가도 안 나오고요. 아들이 미국인이 되는 순간 아버지가 50년을 일구어온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어진 거예요. 황금 왕좌가 있는데 왕세자가 앉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군대를 피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사업 기반을 닦았거든요. 로이스 류는 미국 구리 법인 PMX의 부사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방산기업 경영은 못해도 미국 법인 경영은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방산 제조를 팔고 유통 사업만 남기면 군대 안 간 아들이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이 순서로 설계된 게 아닐까요? 그럼 다시 국적을 찾으면 되지 않냐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2031년 이후에나 병역 의무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때 국적을 회복한다 해도 병역 기피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방산기업 경영진이 병역 기피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면 정부가 임원 승인을 내줄 리 없어요. 류 회장은 올해 68세입니다. 5년을 기다리다가 경영권 공백이 생기면 더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장 비쌀 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50년 키운 방산 독점 기업을 아들이 군대를 피하는 바람에 생긴 법적 문제 때문에 팔아치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필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 가서 2년 청춘 바치고 그 군대에서 쓸 포탄을 만드는 회사를 세금으로 키워줬더니 회장 아들은 군대를 피해 미국으로 가고 그 덕에 생긴 법적 문제 때문에 회사를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매각 대금은 국경을 넘어 아들 회사로 흘러가고 새 주인은 독점력으로 납품 단가를 올리고 그 비용은 또 납세자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군필 납세자가 당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있어요.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로이스 류가 부사장으로 앉아있는 미국 구리 법인 PMX를 보면 됩니다. 이 회사 수년 연속 적재 누적 손실만 3,468억 원이에요. 본사가 돈을 꽂아주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군대 안 간 아들 회사가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키운 방산기업을 팔아서 생긴 돈이 국경을 넘어 미국 법인의 구멍난 밑바닥을 메웁니다. 군대 안 간 아들 회사를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 설계된 그림이 아닐까요? 더 영리한 건 매각 구조입니다.
탄약을 찍어내는 제조 공장만 팔고 해외에 납품하는 유통사업은 손에 쥐고 남기겠다는 거예요. 환경 규제, 폭발 사고 위험, 정부 감시, 노조 갈등 같은 귀찮고 위험한 건 전부 새 주인한테 떠넘기고 깨끗한 손으로 유통 마진만 계속 챙기겠다는 겁니다. 공장은 남한테 주고 달걀만 계속 걷어가는 구조예요. 새 주인 입장에선 공장을 떠안는 대신 마진은 오너 가문에 갖다 바쳐야 하는 꼴이죠. 매각인지 올가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유통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누가 챙길까요? 방산 제조 경영은 외국인이 못하지만 해외 유통사업은 규제가 다릅니다. 군대 안 간 미국인 아들이 유통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공장은 팔고 현금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마진은 그냥 계속 챙기고 이게 한 가문이 짜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회사를 살까요? 후보는 딱 세 곳,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입니다. 한화가 사면요, K9 자주포도 한화, 포탄도 한화, 국방부는 협상 카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납품 단가를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지금 당장 그러지 않아도 10년 뒤는 모릅니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이 구조를 허가해 줄 리 없다는 거예요. 기업 결합 심사만 수년이 걸립니다. 그 수년이 공백이 되는 거예요. LIG는 탄약 경험이 없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외국 방산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들립니다. 법적으로 직접 인수는 어렵지만 간접 지분 취득이나 기술 제휴 형태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안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매각 시도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10년 전에 한 번, 5년 전에 한 번 매번 가격이 안 맞아서 무산됐어요. 지금은 K9 수출 호황에 탄약값 급등으로 역대 최고 몸값을 찍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류 회장 나이 68세.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 사람도 마땅치 않아요. 풍산이 유통망을 손에 쥐고 남기겠다고 하니까 공장만 사서 마지는 풍산에 갖다 바쳐야 하는 구조거든요. 누가 선뜻 사겠어요. 결국 어디도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풍산은 주인도 없이 수년간 표류하게 됩니다. 그 표류의 비용은 누가 낼까요? 또 세금이에요. 팔면 탄약 생산이 멈추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국내 기업이 사면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납품 단가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 기업을 새 주인이 인수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단가를 올립니다. 국방부는 살 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50년 동안 그랬습니다. 경쟁자를 막아놨으니 탄약값이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경쟁 업체가 없으니 탄약값이 적정한지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요. 비싸도 모르고 싸도 모르는 구조입니다. 새 주인이 바뀌면 그 독점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납품 단가를 올립니다. 지금 풍산이 자제하고 있다면 새 주인은 자제할 이유가 없어요. 인수 비용을 뽑아야 하니까요. 단가 10%만 올라도 국방부가 매년 추가로 내는 돈이 수백억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방비, 즉 세금이에요. 두 번째 문제, 표류 기간입니다. 주인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장기 투자를 해요. 설비 교체도, 생산 라인 증설도, 연구 개발도 전부 멈춥니다. 공장은 돌아가지만 내일을 위한 투자가 없는 거예요. 탄약 제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화약 배합 비율, 금속 가공 공차, 신관 조립 감각, 현장에서 수십 년을 쌓아야 나오는 기술이거든요. 주인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이 쌓이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직 제한이 있어도 정년 퇴직은 막을 수 없어요. 핵심 인력이 빠지면 기술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매각설이 터진 이후 풍산 내부에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불안을 방치하면 결국 이탈로 이어집니다. 탄약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이직할 곳은 제한돼 있어요. 보안 서약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로 방산 기술 인력에 대한 해외 스카우트 시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키운 기술이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바로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기업 매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필 납세자가 2년 군복무를 하는 동안 방산기업 오너 가문은 아들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 덕에 생긴 법적 공백을 이용해서 국가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 총 들었던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대 간 사람이 손해보고 안 간 사람이 이득 보는 구조. 이걸 그냥 두면 앞으로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방산 오너 가문처럼 미국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문제, K방산 수출 신뢰입니다. K9를 사간 나라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인도 등 11개국이 앞으로 수십 년간 쏠 포탄을 풍산에서 납품받기로 계약돼 있어요. K9가 팔릴수록 포탄 납품 계약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새 주인이 수익이 더 높은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 군 납품보다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국들한테 약속한 납기를 못 지키면 K방산의 최대 경쟁력인 납기 준수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K구가 잘 팔린다는 게 이 신뢰 덕분인데 그게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 피해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전부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서가 납세자한테 날아오는 구조예요. 더 황당한 건 이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 가능했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경쟁자를 막고 독점을 유지해주고 납품 단가를 보장해주면서 키워준 결과가 이겁니다. 오너 가문 입장에선 법과 제도의 틈새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한 거예요. 문제는 그 영리함의 비용이 전부 군필 납세자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4월 3일 풍산의 재공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겁니다. 풍산이 정식으로 매각 의향을 밝히는 순간 공이 정부 쪽으로 넘어가요. 방위산업법상 방산업체 인수합병은 정부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방첩사 보안심사, 산업부 협의, 국방부 최종 허가까지 거쳐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조건도 없어요. 어느 쪽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생기니까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각 협상이 길어질수록 손해보는 건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입니다. 내 회사가 팔릴지 말지 모르는 상태로 수개월을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 불안 속에서 최선을 다해 포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군 전력은 그 기간 동안 누가 보장하는 거죠? 전 세계 흐름을 보면 더 허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탄약 생산은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탄약 공장을 정부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병기창 체계를 강화했고, 독일은 탄약 예산을 3배로 늘렸고, 폴란드는 자국 내 탄약 공장 신설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전 세계가 탄약 주권을 국가 손에 넣으려고 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 주권을 누구 손에 넘길지를 시장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방산청이 공공지분을 확보하거나 국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풍산 방산 부문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탄약 생산은 정부가 통제하되 운영은 민간이 하는 구조, 미국이 오래전부터 써온 병기창 모델이에요. 이 구조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너 가문의 승계 문제가 방산 안보를 흔드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탄약 납품 단가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니까 독점 횡포도 없어요. 군필 납세자 입장에선 이 구조가 훨씬 공평한 겁니다. 50년 동안 독점을 허용해 준 건 국가였어요. 그 독점으로 오너 가문이 수조 원의 이익을 거뒀고 지금 그 이익을 아들 회사 살리는 데 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시장 논리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가가 만들어준 독점 이익을 국가가 회수할 기회,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한번 놓치면 다음 기회는 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침묵하다간 결국 새 후보 중 한 곳이 받아가고 이름만 바뀐 또 다른 독점 체제가 완성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납세자가 다 치르게 됩니다. 규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국가, 그 틈새를 영리하게 파고든 오너 가문, 그리고 그 결과물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납세자. 이 구도가 50년 동안 반복됐고 지금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고리를 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정부가 이걸 기회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방치할까요?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풍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방산에는 풍산처럼 국가가 독점을 허용해준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오너 가문 개인 사정이 국가 안보 자산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매각 승인 조건에 공공 지분 확보나 납품 단가, 상한제 같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4월 3일이 그 분기점입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정부가 먼저 움직이느냐, 시장이 먼저 치고 들어오느냐, 그 선택 하나가 향후 10년 대한민국 방산의 방향을 완전히 가릅니다. 군필 납세자 입장에서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 구조를 키웠고 앞으로도 그 청구서를 내가 치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 군필 납세자라면 2번 열받는 구조입니다. 한 번은 군대 안 간 아들이 미국으로 도망간 것 때문에, 한 번은 그 덕에 생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결국 납세자가 치르게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군대 간 사람이 손해보고 안 간 사람이 이득 보는 구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풍산이 나쁜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50년 동안 방치한 국가의 문제예요. 경쟁자를 막아줬고 납품 단가를 보장해줬고 망해도 살려주는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오너 가문은 가장 영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리한 선택의 비용이 전부 납세자 몫이라는 겁니다. 새 주인은 독점력으로 납품 단가를 올립니다. 그 돈은 세금입니다. 표류 기간에 공장이 망가지면 복구 비용도 세금입니다. K방산 납기 신뢰가 무너지면 수출 경쟁력이 꺾이고 그 피해도 세금으로 메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서가 우리한테 날아오는 구조예요. 주식 투자자라면 4월 3일 제공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주가가 출렁일 거예요. 인수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불확실성이 달라붙거든요. 풍산 주가도 매각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K방산 수출 계약 물량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대로템 같은 K9 제조사 주가도 연동해서 봐야 해요. 결국 이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키운 방산 독점 기업의 운명을 오너 가문의 승계 설계에 맡겨도 되는가? 50년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 그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50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포탄을 만드는 유일한 공장, 그 운명이 16년 전 한 남자의 병역 회피 선택 하나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